안녕하세요. 네, 2020년 관악중앙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소통하는 평화 역사로 상상하는 통일 현장 탐방으로 교동도에 왔습니다. 예, 한나 씨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여기는 교동도인데요. 여기 교동도는 한강 하구를 지나서 강화도를 관통해서 교동대교를 통해서 건너올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저희가 이 작은 섬에 온 것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주 역사가 깊고 우리가 살펴볼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한 곳입니다. 교동도는 강화도 서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본섬에서 교동대교를 건너기 전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 건너갈 수 있다. 이 섬은 중국의 선진 문물이 유입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는데 1127년 최초로 유학을 가르치는 지방교육기관인 교동향교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북한의 황해도 연안군 배천군과의 거리는 2.5km에 불과하다.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 지역인 교동도는 한국 전쟁 이전에도 맞은편에 있는 황해도 연안군과 함께 38선 이남의 남쪽 땅이었다. 그래서 해주와 인천 사이를 연결하는 4개의 전기 연락선이 왕래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약 3만 명의 황해도 연백 군민들이 교동도로 피난을 왔다. 당시 그들은 잠시 피난을 왔다고 생각했지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실향민이 되었다. 교동도에 정착했던 1세대 피난민들은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들의 후손은 부모님이 염원을 기억하며 교동도에서 70년가량 살고 있다. 이곳 교동도는 물 건너 바로 보이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남북 분단의 비극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한나 씨,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러게요 교수님. 여기 굉장히 제비가 많이 있어요. 네. 예, 이곳은 교동제비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교동도 여행을 오셔서 여행 정보를 얻으실 때 가장 먼저 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교동도에서 왜 제비가 유명해졌을까요? 글쎄요, 제비가 되게 좋은 뜻을 가진 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새로 알려져서 원래 길조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이 워낙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2014년 7월에 교동대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제비가 많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사시던 실향민들이 혹시나 이 제비가 황해도 고향 마을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아끼고 또 제비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동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제비가 되었습니다. 네, 한나 씨, 우리가 이어서 갈 곳이 어디죠?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대룡시장 아닌가요? 네, 교동제비집 옆에는 대룡시장이 있는데요.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평야에서 터를 잡고 사시던 실향민들이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혹시나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이 교동도에서 사시면서 고향에 있던 그 연백 장터를 본따서 만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실까요? 교동면 대룡리에는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불리는 대룡시장이 있다. 지금은 옛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이곳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고향의 연백장을 본따 만든 재래시장이다. 2014년 7월 교동대교 개통 이후 관광명소로 더욱 알려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지만 아직 시장에는 40곳 남짓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곳은 실향민들로 인구가 늘어났던 시기에 일본식 건축물들 양옆으로 1층짜리 점포를 증축하면서 시장 골목이 만들어졌다. 400m 남짓한 시장에는 분식집, 방앗간, 미용실, 양복점, 약국, 극장, 신발가게 등이 들어서 있다. 여기 실제 사람인 것 같으시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곳은 대룡시장의 상징적인
가게였던 황세환 시계방을 그 주인이신 황세환 할아버지는 2016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가게고요. 황세환 할아버지는 1969년부터 2016년까지 5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항상 이 모습으로 대룡시장을 지켜주셨던 터줏대감 같은 어른이세요. 그래서 그 황세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그분을 추억하는 골목바다라고 하는 시도 함께 걸려 있고요. 아, 좋다. 예. 대룡시장을 대룡시장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가게입니다. 예. 그 시끌벅적한 대룡시장을 지나왔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면 시장만 보고 가시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여기 온 곳은 시장 뒤편에 오면 이렇게 교동초등학교라고 100년이 넘은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벽화가 있어요. 근데 교동도에 사시던 실향민들의 마음을 느껴보려면 네. 시끌벅적한 시장도 좋지만 시장 뒤편에 있는 원래 고즈넉하고 소박한 이 교동도의 느낌이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시를 보시면 실향민들이 네. 왜 이렇게 70년 동안 고향 마을을 쳐다보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셨는지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게 같은 생활권으로 생활하시던 네. 저 황해도 연백과 이쪽 교동도는 둘 다 38선 이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이전까지는 다 대한민국 영토였는데 네. 전쟁으로 통해서 이 물길이 분단선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고향 마을을 항상 그리워하시면서 저기 10분 거리에 있는 배로 10분만 가면 고향 마을에 닿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된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1세대 분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시고 대부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1세대 분들은 몇 분 안 남으셨지만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교동도에는 그런 실향민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곳은 어디인가요? 예, 이곳은 교동도 동북쪽 끝에 있는 망향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망향대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일까요? 뭔가 굉장히 그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망향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고향, 두고 온 고향, 실향민의 마음을 담아서 두고 온 북쪽 마을을 바라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동도로 이주한 피난민들은 한국 전쟁 이전까지 바다 건너 연백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교동도에 발이 묶인 그들은 교동도의 넓은 농경지를 일구었다. 곧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은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졌지만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실향민들은 1960년대부터 바다 건너편 연백평야가 보이는 교동도 밤머리 산에 망향비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 1988년 광복절에 이 망향대가 건립되었고 이곳은 황해도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찾는 장소가 되었다. 실향민들이 떠나온 연백군은 지금은 황해도 연안군과 배천군으로 불리지만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향민들이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실향민의 그 그리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곳을 둘러본다면 상처 많은 이 작은 섬이 남북의 화해를 희망하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물길은 조강으로 불리는데 약 3km의 폭을 가진 이 수역은 북에서 흘러온 한탄강, 임진강이 홍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다시 예성강과 만나는 여기까지의 구간을 가리킨다. 여러 강이 합쳐져 서해로 흐르는 하류의 물길이지만 조강은 우리 한반도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다. 수로교통이 활발했던 과거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세곡선이 바로 이곳을 통과해 개성이나 한양으로 들어갔다. 한나 씨는 네. 지금 여기는 섬 지역인데 네. 육지에 있는 비무장지대, DMZ 지역을 가르는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우리 군사 분계선이 있죠. 아, 네네. 그 군사 분계선에는 무엇이 서 있을까요?
보통 철조망이 있고 막 지뢰가 굉장히 가득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의 휴전선, 군사분계선에는 아무런 철조망이 없습니다. 수백 미터 간격으로 팻말을 박아놨는데요. 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은 실제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지만 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식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전 협정에 따라서 네. 이 조강 지역은 남북 중립수역입니다. 네, 네. 중립수역이라는 것은 남북 모두 다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곳이죠. 그래서 휴전 이후에 70년 가까이 네. 그 누구도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하거나 교통의 요지로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시기를 맞는다면은 네. 훨씬 더 이 공간을 평화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강을 쳐다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본다면 네. 그저 남북을 가로지르는 남북을 떨어뜨려 놓는 강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어떤 소통과 평화의 강으로 다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로 다시 봐야겠네요. 예, 다시 강화도로 왔는데요. 네. 예,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연미정이라는 곳이에요. 연미정이요? 예. 네. 저기 보시는 정자가 연미정인데 네. 정자 주위로 이렇게 둥글게 성벽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안에 설치된 방어 시설을 뭐라고 혹시 하는지 아세요? 본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방어 시설을 돈대라고 하는데요. 네. 돈대보다 더 큰 것을 보라고 하고 보보다 더 큰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강화도 전체 해안 전체에 네. 5개의 진, 7개의 보, 그리고 54개의 돈대가 설치되어 있어. 예, 그렇게 이제 그 외적의 침입에 대항해서 네. 고려 시대에는 수도가 궁궐이 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계속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 진지들이 지금도 형성되어 있고요. 연미정은 강화 월곶돈대 안에 세워진 정자의 이름이다. 유도라는 작은 섬을 기준으로 서해와 인천으로 흐르는 물길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와 같다 하여 제비 연자에 꼬리 미자를 써서 연미정이라 불린다. 연미정은 강화 8경 중 하나로 밤하늘 달이 이곳 바다를 비출 때 바닷물의 출렁거림을 따라 춤추는 달빛이 너무나 은은하고 아름답다고 한다. 이곳은 정묘호란의 치욕적인 조약식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미정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김포시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염하와 남과 북 사이에서 서해로 흐르는 조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쪽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1.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강화 평화 전망대나 네. 교동도 망향대 이상으로 북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짜 가깝네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여러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져서 네. 한 나라의 물이 되어서 서해로 흐르듯이 네. 남북도 서로의 차이가 융화되고 조화되어서 평화로운 물길로 미래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인문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탐방을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간판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 간판 보시면 예. 성공의 강화성당 맞나요? 예. 성공의 강화성당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한옥 건물로 만들어진 성당이고요. 지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900년도에 축성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이 됐죠? 120년이 넘었네요. 예, 올해로 딱 120년이 네. 된 한옥 성당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네.
당시 성공의 신부님들이 종교를 토착화하면서 이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서의 조화 그리고 어떤 상호 존중의 정신, 화합의 마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남북 분단이나 전쟁과는 연관이 없지만 네. 강화도에 남아 있는 유적들 중에서 네. 화해의 메시지 그리고 평화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화도에 남은 서학의 전례와 그 흔적에서 대한 성공회의 역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색적인 건축 양식에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회 강화성당은 성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며 한옥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1900년 영국 해군 군종 신부 코프 초대 주교는 이 견자산 언덕 위에 성당을 지으면서 한옥 양식을 선택했다. 또한 백두산에서 가져온 붉은 소나무로 지어졌고 궁궐을 짓던 독변수들이 건축했다. 이런 점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성공회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을 올라 외산문을 지나면 한옥 성당이 나온다. 입구를 지나며 성당이 보이기까지 걷는 동안 마치 사찰이나 향교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한옥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0칸인데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당 건물 앞마당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 나무와 유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가 양쪽으로 서 있었다. 회화나무는 태풍으로 인해 쓰러졌지만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 성당은 두 나무를 통해 나와 다른 문화를 포용하려는 종교적 관용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화도의 성공의 한옥 성당은 상호 존중의 정신, 평화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평화와 화해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점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정문 쪽의 난간, 네. 그냥 평범한 검은색 철 난간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제 말기에 네. 사실은 일제가 이제 뭐 숟가락까지 녹그릇까지 다 공출을 해서 군수 물자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때 이 안에 있는 동종과 이 난간까지 뜯어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이 식민의 역사가 또 이곳에 한 겹 더 있는데요. 네네. 그런 다양한 역사적 지층을 장식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2010년에 일본의 그 성공회 측 분들이 네네. 그 과거에 일제의 어떤 공출에 사죄를 한다는 의미로 다시 동종을 복원하고 난간을 이렇게 다시 지어줬다고 합니다. 예. 정말요? 예. 아.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나 어떤 남북 관계는 아주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갈등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만 그쵸. 그렇게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화해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이 이 성공회 성당의 곳곳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장 탐방을 네. 마무리하면서 네. 소통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역사 공부를 통해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